안녕하세요. 이번에 38차 워크숍에서 수요 예측을 담당하게 된 이승현입니다. 주제는 이제 수요 예측과 관련된 기법하고 그리고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요 예측과 관련돼서 지금 워크숍을 주제로 이제 지금 만든 이유는 약간의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 예측 관련돼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봤던 교재나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과 관련돼서 느꼈던 게 뭐냐면 수요측과 관련돼서 좀 약간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워크숍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수요측을 할 때 기본 단위를 월 단위나 주 단위로 하지 말고 일 단위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뭐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편견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설명해 드리고 예측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에, 박재영님도 지금 이제 부회장님도 접속하셨네요. 그죠? 예. 아, 이 공급망 단절과 관련돼서는 박재영 부회장님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발표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게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로 맨날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맨날 그거 해놓고 그거를 지금 강의해달라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 이거 여기 녹화되고 있어. 이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녹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잘하는 거 올려놓고 그러면 안 되지. 경우가 아니지. 하여튼 약간의 지금 이제 주제는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은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수요의 종류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수요를 계산할 수도 있고 해서 수요의 종류 이렇게 나누죠. 나누는데 수요의 종류는 뭐 독립 수요가 있고 뭐 종속 수요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 수요하고 종속 수요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의 목적 및 예측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냥 기술적인 거죠. 예측할 때 사용하는 기법, 그리고 이제 오차 분석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차 정보의 활용,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을 좀 보내드렸기 때문에 엑셀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예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엑셀 가지고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드리고 조를 나눠서 원래 요번에 그렇게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컴퓨터를 드리고 조를 나누고 원래 신청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조를 한 세 개를 나눌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 조에다가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다음에 오프라인 때 가겠다 해가지고 인원이 지금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팀 활동, 팀 과제 같은 거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온라인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요와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독립 수요하고 종속 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전거는 이제 완제품이죠. 그래서 완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독립 수요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독립 수요는 세 가지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세 가지가 파악이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누가 쓰는지 파악이 안 돼요. 누가 쓰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쓰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언제 쓰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되지. 뭐 하루에 보통 한 10개 정도 나간다는 돼도 하루에 10개 정도 나가는데 오전 9시에 몇 개 나가고 그리고 오후에 2시에 몇 개 나가고 이거는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몇 개 정도를 어느 정도 양으로 나가는지가 세 가지가 이제 파악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파악이 안 되는 대표적인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독립수요입니다. 독립수요 품목이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완제품.
완제품인데 그 완제품도 어디서 거래되는 완제품이냐면 최종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점. 최종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최종적 수요가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뭐 주문이 들어와서 물건 나간다든가 이런 지점이에요. 그런 데가 이제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파트, 서비스 부품이죠. 서비스 부품은 서비스 센터에서 나가는 품목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나가는 품목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가 그 물건을 지금 찾는 거죠. 찾기 때문에 대략은 알죠. 대략은. 그래서 이번 달에 어떻게 나갈 것 같아? 해서 뭐 비가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마 좀 많이 몰릴 것 같아. 알든가 아니면은 작년 이맘때도 많이 왔으니까 그 품목을 많이 찾을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거나 뭐 모델 교체가 됐으니까 이런 건 예상을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이번 달에 두 번째 주에 어느 요일에 누가 몇 개 찾는다 이런 건 안 나오죠. 세 번째가 이제 MRO라고 해서 소모품들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그 기본적으로는 독립수요고 세 가지가 파악이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종속수요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뭐 자전거에 들어가는 바퀴라든가 그 다음에 몸체, 기타 등등의 구성품들인데 얘네들은 수요가 정확하게 계산되죠. 어떻게 계산되냐면 자전거에 쓰이잖아요. 여기 지금 바퀴의 333 아이템은 자전거 450 만들 때 쓰이고 그 다음에 몸체하고 그 다음에 키트도 다 이제 450 만들 때 쓰이잖아요.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도대체 그 자전거 450 모델이 언제 몇 개 생산하는지 생산 계획만 보면 됩니다. 생산 계획만.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만들 때 몇 개씩 만드느냐. 그래서 한 번에 만들 때 300개씩 만든다. 300개. 그럼 한 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입고량이 300이에요. 그리고 생산은 언제 하느냐. 이번 주는 안 하고 두 번째 주에 갈 거고 세 번째 생산할 거고 다섯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생산 계획이 나왔다. 그래서 보통 생산 계획을 짜게 되면 얼마 정도 짜냐면 여기처럼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수요 정보가 아무리 안 들어와도 24주는 들어오거든요. 24주. 24주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 계획은 한 23주까지는 나오지. 23주. 그러니까 그 생산 계획을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450에 사용되는 바퀴하고 몸체하고 구성품들이 지금 몇 개씩 들어가는지. 바퀴는 뭐 보통 이제 들어가면 두 개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 키트는 이제 한 세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세트가.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그 키트 안에 구성품들의 수량은 또 다 달라지겠지만 이 BOM을 보면 그러면 금방 그 지금 이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누가 쓰는지, 그 다음에 언제 쓰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쓰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쓰는지, 이거 300개씩 생산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600개씩 쓰겠지. 얘는 300개. 그리고 얘는 300개의 세트로, 300개 세트로 쓰겠죠. 그래서 종속 수요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계산된다. 그겁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수요를 계산하거나 예측하느냐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수요를 왜 지금 이제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계산하느냐. 근데 그게 이런 거거든요. 상황이. 여기 지금 물건이 있어요. 여기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어떤 거를 보관하는 장소냐면 그 물건을 보관하는 아이템이 지금 이제 뭐 A1이라는 아이템이에요. A1이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뭐 물건이 이제 재고가 이렇게 있어요. 그 SCM 쪽에서 업무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건이 저장고에 있다가 저장 시설에 있다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독립수요일 수도 있고 종속수요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수요를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수요를 이렇게 파악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수요를 파악하겠어요? 수요를 파악해야 물건을 잘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급과 관련돼서 수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수요를 잘 파악하게 되면 얘가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하게 되면 이 수요를 잘 만족하면서도 이 재고를 가능한 한 내가 원하는 수준에 맞게
지금 이제 가져가도록 그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지금 이제 수요 예측을 왜 하느냐 그러면 그게 수요 예측 자체가 막 어렵고 막 까다롭고 막 이렇게 자꾸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수요 예측 그러면 예측이라는 게 막 거리가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약간 떨어져서 도대체 내가 왜 수요 정보가 필요하냐 그러면 공급 계획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수요를 미리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공급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급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냐면 수요를 만족하면서 여기 있는 수요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 수요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수요를 만족하면서 가능한 한 요 재고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져가려고.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 공급을 만약에 어떤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만든다. 이 공급이라는 게 공급자한테 사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이 수요를 파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 계획을 짜서 가능한 수요도 만족하고 재고도 지금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근데 재고는 보통 줄이는 거잖아요.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줄이고 좀 작년보다는 적게 가도록 줄이고 공급을 내가 직접 하면 이 공급 계획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작업장에 작업량이 된단 말이에요. 작업량. 작업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작업량. 그래서 여기 작업장에 작업자들이 있고 기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기계가 있고 거기서 여기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이렇게 지금 존재할 텐데 가능한 한 그 수요를 잘 파악해서 공급 계획을 잘 짜서 작업장에는 비슷한 작업량을 주려고 그래서 사실은 수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떤 게 이제 걸리는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거야. 얼마나 그게 수요 예측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니 공급을 하려고 수요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공급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뭐 넣거나 아니면 사서 넣거나 하는 것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공급하려고 수요 예측한다며. 그렇지. 근데 수요 예측을 뭐 얼마나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한 달치 해야 되냐, 뭐 두 달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급할 때 얼마나 걸리는데 시간이. 그래서 아니 공급할 때 뭐 지금 이제 여기 만든다며 작업장에서 만든다며. 그러니까 만드니까 한 3일 정도는 만들지. 그러니까 3일 정도 만드니까 3일치만 있으면 되느냐? 작업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그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일 걸린다고 해서 3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작업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어떤 게 있냐면 재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료가 들어가잖아, 재료가. 아니, 작업장에서 뭘 만들려면은 작업장에다 재료를 잔뜩 싸놓고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물론 뭐 재료를 잔뜩 싸놓고 만드는 회사도 있긴 있지. 그냥 좀 있으면 망할 회사. 그게. 아니, 생각해봐. 경쟁도 겁나 치열해. 제품 수명기 짧아져. 그래서 매년 신제품 모델 나와. 그럼 결국 규격이 맨날 바뀐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 재료를 어떻게, 왜 깡이지, 깡. 그거는 진짜 그냥 망하려고. 돈을 그렇게 어떻게 싸놓고, 만약에 규격 바뀌면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는 재료를 어떻게 쓰려고 하겠어요? 대부분 회사들은 필요한 것만큼만 쓰려고 해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큼만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작업장의 경우에 지금 여기다가 A1을 만들어 넣는다. 그러면 그 보통 작업장에서 A1 만들어 넣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할 때 대개 상식적인 사람들은 재료를 사서 여기 넣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보통 작업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루면 만들어, 하루면. 근데 만약에 이제 장비 같은 거다. 장비 같은 거 길어봐야 2주면 만들어요, 2주면.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장비들은요, 길게 걸리는 건 3개월 걸리는 것도 있어요. 시설 설치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6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그냥 굴러다니는 장비들 있잖아. 그 이동식 장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장비들은 금방 만들어요. 모듈로 들어와서. 그게. 그러니까 그 작업장에 들어오면 얼마 걸리느냐? 작업장에 들어오면 뭐 지금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일주일. 아니야, 일주일 하지 말고 한 3일로 해. 3일. 3일. 자동차가 뭐 하루면 만드는데. 그죠? 그러니까 3일 걸린다. 그게. 그럼 수요 정보는 3일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자재를 사서 만들어서 넣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을 해야 돼. 그럼 자재를 사올 때 얼마 정도 걸리느냐? 자재는 우리가 좋은 걸 쓰지.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재를 지금 선택할 때 좋다는 게 뭐냐면 품질 좋고 가격 싸고 이런 거예요. 성능 좋고 뭐 이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 사와요? 일부는 국내에서 사고 일부는 해외에서 산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자재가 다 모여야 지금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제일 오래 걸리는 애가 얼마 걸려? 걔가 보통 4주에서 8주야.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그 강성우 님도 잘 아시잖아. 포르쉐 서비스 센터 운영하려면 독일에서 보내줘야 돼. 그잖아. 그죠? 독일에서 물건 들어올 때 얼마 걸려? 10주 걸리는 것도 있을걸? 오래 걸린 애들은? 그죠? 그게 독일 애들 또 깐깐해. 그냥 보통 넣으면 발주를 안 받아줘. 6주 정도 걸립니다. 예, 걔네들 실제로 그래서 야 소량이잖아. 그래서 소량인데 뭐 어쩌라고 그러면 야 그 우리가 처음부터 자재 사서 만들어야 되니까 오래 기다려야 돼. 이렇게 나온다니까.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리고 지금 물건을 사올 때 기업에서 어떤 물건 만들 때 해외에서 자재가 조달되지 않고 만드는 회사가 몇이나 되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게 뭐 순수한 식품회사? 그건 가능하겠네. 순수한 식품회사. 뭐 부부 만든다. 뭐 부부도 해외에서 들어오지. 원재료가 일부가. 그러면 여기서 얼마 걸리냐면요. 보통 8주 정도 걸려요. 물류가 좋아져도 6주 걸립니다. 6주. 그러니까 뭐 업체랑 뭐가 이게 얘기가 잘 되고 막 하더라도 6주 걸려. 이게 6주 정도 걸리고 여기 들어오면 3일 걸려. 3일. 예를 들어 3일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겠어요. 그게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금 이제 들어올 때 6주 걸리고 그다음에 작업장 들어오면 3일이다. 그러면 얼마로 봐야 돼요? 7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7주. 그러면 수혜측은 얼마 정도 나와야 돼? 7주 이상 나와야지. 7주 이상. 7주 이상 나와야 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7주 이상. 플러스 알파. 그죠? 그게. 그래서 우선은 예측을 왜 하느냐 그러면 공급 때문에 하는데 그럼 예측 기간은 얼마 정도 잡아야 되나? 그러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무슨 공급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걸 공급하려고 한다. 뭐 얼마 걸리느냐.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뭐 지금 이제 한 7주 걸린다. 그러면 아, 그래, 한 14주 잡아줘야겠네. 왜? 14주 정도 잡아줘야 그 7주 안에 들어온 수요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8주부터 14주까지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이럴 거 아니야. 계획을 짜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왜? 계획을 짜면서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게 재고도 좀 줄이고, 뭐 작업자 능력도 고려하고, 뭐 이래야 된다며.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일 단위 예측을 하면 더 정확하다는 걸 세상 누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 다 알지. 그게 물론 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아, 수요가 일 단위 예측하고 주 단위 예측하고 월 단위 예측이 있는데 뭐 또 뭐 그게 어떤 거야 뭐 이런 거 모를 수 있지. 그러나 보통 현장에서 수요 예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 또는 이제 재고 관리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지금 이제 수요 예측할 때 일 단위로 예측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시장의 변화를 그때그때 캐치하는 게 정확하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예측 기간은 짧을수록 정확하게 돼요. 구조가. 그죠? 그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왜 안 되겠어요? 내가 공급할 때 걸린 시간이 주 단위야. 그게. 내가 이렇게 되면 일 단위 예측이 가능해. 자재를 땡겨오는데 6일이면 땡겨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자재는 하루나 이틀 만에 들어오고 진짜 오래 걸리는 자재가 6일 정도밖에 안 걸려. 6일. 아니면 7일. 잘 봐줬다, 진짜. 7일. 그게.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12시간이면 만들 수 있어. 12시간. 그러니까 거의 하루만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일 단위 예측이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그게 가능한 회사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 모든 회사가 다 글로벌 소싱해서 해외에서 자재 들어온다니까. 그게. 해외에서 자재 들어올 때 짧게는 4주, 그 지금 이제 가까운 대만에서 들어와도 2주 걸릴 수도 있어요. 2주. 대만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필리핀이나 일본 이런 데 들어올 때도 1주 이상 걸리는 데도 많아요. 홍콩에서 들어오잖아? 그럼 홍콩에 들어오면 4주 걸려. 꼬이면 그게. 그러니까 대개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재를 좋은 데서 만든 데를 받아다가 그 다음에 그걸로 좋은 기계 가지고 말아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공급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 하는 프로세스를 그거를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되겠냐고. 며칠 만에 끝나면 수요측도 일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자재가 들어올 때 주 단위이기 때문에 수요측은 실제로 그 시간에 맞춰서 수요 정보가 전달돼야 된다. 공급을 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금 이제 주 단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그래서 계획을 끊을 때 어떻게 끊는 거냐면 구매 계획이나 생산과 관련된 계획은 다 주 단위를 끊어요. 주 단위를 끊고 다시 이제 실제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할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일 단위로 체크를 하는 거지. 일 단위로 체크. 그래서 일 단위로 체크하는 걸 우리가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 계획은 주 단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는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해요. 주로 이제 뭐 지금 우리는 처음에 공장에 들어와서 물건 만들 때 10시간이 만든다 그러면 체크하는 건 시간 단위로 체크하고요. 시간 단위로. 그 다음에 계획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주 단위로 계획을 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 제가 사실은 그 지금 이제 그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발표하는 걸 듣고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약간 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발표를 한다는 게 좀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치고 좀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독립수요하고 종속수요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는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수요는 어떤 거고, 이건 뭐 더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거는 예전에 나한테 CPM 받으면서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냥 더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독립수요는 어떤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독립수요 특징들 잠깐 나왔습니다. 고객이 누군지 모른다. 불특정 다수. 그 다음에 수요는 그래서 꾸준히 발생한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면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지금 이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면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두면 이렇게 나가요. 또 다시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쌓아두면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어떻게 나가냐면 꾸준히 나가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나가는데 많이 나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잘 안 나갈 때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건은 이제 기울기는 이렇게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꾸준히 나간다. 그 다음에 예측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수요. 종속수요는 실제로 어떤 품목들이 종속수요냐면 회사의 BOM을 보면 생산되거나 구매하는 품목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되거나 구매하는 아이템이 종속수요다. 이거고 종속수요는 반대로 누가 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재료 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저기서 작업하려고. 작업해서 뭘 만드는데? 저기서 작업해서 B를 만들지, B. 그러면, 그래서 BOM에 이제 보면은, BOM 보면은 그 특정한 품목 만들 때 어떤 재료 몇 개 쓴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품목을 쓰는 데가 딱 누군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쓰는 데가 고객이라고 하면 고객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수요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생산할 때만 나가는 거예요. 구매자재 창고에 들어와서 계속 작업장에 가는 게 아니라 생산할 때만 나가는 거예요. 생산할 때만. 물론 대량 생산은 계속 투입되죠. 계속 투입되지만 통상 그 자재는 생산과 관련돼서 지금 자재가 입고되는 거고 입고되고 나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작업장에 나갈 때는 작업 단위에 맞춰서 한 번에 빡 나간단 말이에요. 빡. 그러니까 꾸준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품목의 생산 계획을 보면 그러면 수요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실무가 지금 이제 박창엽 님이 실무 쪽에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무 쪽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실제로 교과서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이제 10이면 10명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현장 가서 지금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막 쓴다는 거야, 막 그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생산 계획이 맨날 틀어진다는 거야. 실제로 생산 계획 맨날 틀어지니까 그냥 막 쓴다는 거지. 그거는 그 회사가 어떤 기술이 없어서 그러냐면 생산 계획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산 계획을 제대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수요는 막 들어와도 생산 계획은 안 흔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간접 경험으로 많이 하시는 건데 강성훈님께서 발주를 이제 독일에다 때리잖아. 독일 공장에다가. 그런데 어떨 땐 받아줄 때 있고 어떨 때 안 받을 때 있거든. 그게 지금 이제 그럴 때 막 이상한 얘기해 막 실제로는 지금 이제 그걸로 통해서 이제 지금 어떤 걸 느끼시냐면 얘네가 실제로 시장의 수요를 대응할 때
어떤 원칙이 있나 보다. 공장에 원칙이 있나 보다. 그런 걸 좀 약간 느끼시거든요.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수요를 지금 안정적으로 만드니까 공장의 생산계획을 안 바꾸는 기술이 돌아가는 회사들은 무조건 시장에서 해달란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 기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없어서 지금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공장에 수요가 들어오면 생산계획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구매가 흔들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와 관련돼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간의 종속수요는 수요가 정확하게 계산돼요. 정확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나가요. 그게 우선 이제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